다음은 전국대학구국동지회 강군열 회장께서 소위 여권 대선 후보라는 이재명이가 몸통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대학연합구국동지회장 강군열입니다. 요즘 우리 5천만 전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있다면은 그거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일 것입니다. 근데 이 대장동 게이트 비리는 경기도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경기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박종명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통해서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. 그 박종명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? 이재명 지사님,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? 이재명 지사님,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? 이런 그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. 이 박 기자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이 기사를 쓸 때 이 기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같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자기가 이 칼럼을 썼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반응들이 이 보통 심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. 먼저 화천대유 쪽에서 강력한 그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는 이 박종명 기자를 걸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. 여러분, 기사를 통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통해서 고발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즉각적으로 이 박 기자를 걸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또 놀라운 것은 또 5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박 기자를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.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. 근데 그 소송 가액이, 손해배상 가액이 얼마냐? 무려 10억이나 됐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박 기자가 그 손해배상 이 고소가 들어온 걸 보고, 소송이 들어온 걸 보고 그걸 분석해 봤대요. 자, 이 박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화천대유가 손해를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화천대유는 이러이러한 손해를 봤다, 뭐 영업의 손실을 봤다든가 또 우리 화천대유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다든가 이런 게 적시돼야 될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마치 이재명이는 화천대유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조목마다 이재명이와 화천대유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사항들만 적어놨다는 거예요. 이거는 화천대유가 고발한 게 아니고 마치 이재명이가 고소인으로 고발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. 그 순간에 이 기자가 갖는 촉이 있습니다. 아, 이게 큰 게 더 나오겠구나, 이거 더 큰 게 걸렸겠구나,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큰 사건을 건드렸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속담에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그랬잖아요. 도둑놈이 제발 저리니까 이번 대장동 비리에서 그 돈을 먹은 도둑놈이 제발 저리는 바람에 조목조목 화천대유를 통해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? 지금 5천만 국민은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? 이재명을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면 맞다! 다시 한번 맞으면 맞다! 네, 여러분은 참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건강한 의식의 시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. 너무 간단한 겁니다. 뭐냐?
이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시절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택지를 개발하면서 처음에 공공개발로 출발을 했어요. 공공개발하면요, 그 땅값을 싸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장동의 땅을 소유하고 살던 원주민들로부터 그 당시 시세보다 훨씬 낮게 땅을 강제로 수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이 된 거죠. 그리고 이 공공개발을 다시 민간개발로 바꿨어요.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그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양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시세로 아파트를 분양한 겁니다. 땅은 싸게 샀죠. 또 아파트는 비싸게 팔았죠. 엄청난 차익이 생긴 거예요. 그게 무려 8천억. 그 8천억을 그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 아파트를 사고 들어간 입주자에게 혜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몇 안 되는 그 사기치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몇몇 개발업자가 몽땅 그것을 인마이 폭행했기 때문에 여러분, 이것이 바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맞다! 맞다! 여러분, 이 문재인이가 사건이 이 정도 되니까 대통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검경에 지시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 대장동 비리를 정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. 그때로부터 검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, 이거는 검경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. 이번에 보니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했던 유동규 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뇌물죄와 배임죄를 정확히 적용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. 근데 그 유동규 씨를 이번에 재판에 올리는 과정에서 공소장에는 뇌물죄만 들어가고 배임죄는 싹 빠져버렸어요. 배임죄가 빠졌다는 것은 그 윗선인 이재명이를 수사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인데 동의하시면 맞다! 맞다! 놀란 건요, 이번에 아마 수사팀에 한 검사가 한 20여 명 투입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투입된 검사들이 전부 다 친정부 검사 아닙니까, 여러분?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울퉁불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. 뭐냐?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해가지고는 앞으로 큰일이 날 것 같다. 검사들조차, 그 수사를 하는 검사들조차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이래서는 안 된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검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. 수사하는 검사들조차도 특검하는데 낫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만세! 만세! 다시 한번 만세! 만세! 여러분, 국민의 73%가 특검으로 간다. 이거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공부를 했는데 앞에 있는 물질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그거를 분간하려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 물질에 갖다 대는 거예요.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빨갛게 변하면 그건 산성이고 파랗게 변하면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특검은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.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대장동에 갖다 대고 죄가 없으면 파란 색깔이 되고 죄가 있으면 빨간 색깔이 되는데 이 리트머스 시험진 특검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동의하시면 맞다! 맞다! 맞습니다!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란 말이에요. 특검을 수용해서 자기가 무죄가 되면
대선을 위한 날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날개가.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. 왜? 자기가 몸통이고 그 비리가 드러날 것이 너무 빤하기 때문에. 동감하십니까 여러분? 맞죠? 그러므로 국민의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압력을 가든지 해서 반드시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에 특검을 도입해서 잘못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. 특검 만세. 감사합니다. 예, 강근현 회장님 감사합니다.